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7월 넷째 주 수급 관심주 리뷰 영상입니다. 총 5개 종목이었죠. 넷패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모두 리뷰한 후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넷패스 네, 지난주 금요일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가 나온 모습,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만 주, 13만 주를 매수하는 모습까지 보고 선별을 했었습니다. 7월 넷째 주 보면 한 3.8% 하락한 모습인데요. 7월 넷째 주 주춤하긴 했지만 기관의 경우 보면 기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만 23,000주 매도했을 뿐이지 연일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들어왔던 곳이 어디죠? 네, 투신이었습니다. 그렇죠? 투신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투신은 오히려 오히려 더 매수하는 모습이고, 연기금의 매수는 보세요. 5거래일 동안의 흐름, 연기금의 매수가 7월 넷째 주에 스타트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 조정이 종가상 3만원이 이탈되면 비중 조절, 비중 축소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 목요일 주식학개론 두 번째 이평선 두 번째 교육 영상에서 이동평균선은 지지선 또는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시면 현 주가 아래에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현 주가 아래에 60일선이 있죠. 하늘색 선. 그리고 또 에메랄드색 121선이 지속 우상향하며 현 주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올라와 있는 모습은 좋아 보이고, 또 핑크색 20일 이평선도 꾸준히 올라오면서 주가와 괴리율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주가가 지지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평선들의 수렴을 통해서 에너지가 모아져 갈 수 있는 지금의 모습은 긍정적이다 라는 거고, 결국 7월 마지막 주는 조금 전에 봤었던 연기금 그리고 투신 등의 수급과 지금 말씀드린 기술적인 흐름 등을 종합해서 보면 7월 마지막 주는 변곡점의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넷패스의 차트, 수급 흐름 등을 만약에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면 7월 넷째 주 이거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7월 마지막 주는 변곡점 시기다 라는 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 두 번째, 테스나입니다. 회사가 좋고 국민연금이 10%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는 75,000원, 76,000원, 2차 목표가는 시가총액 6천억 수준인 8만원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하루 만에 1차 목표가도 넘어섰었고 2차 목표가 수준까지도 다녀왔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하락 종목 수가, 목요일도 하락 종목 수가 시장 1,500개를 넘었고요. 금요일도 1,500개를 넘는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보유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전혀 욕심낼 필요도 없었던 거고 잘 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익 나신 분은 네, 축하드리고요. 테스나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 목요일 또 교육 영상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긴 한데 보세요. 이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3일 연속 음봉이었어요. 그쵸? 월화수는 주춤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하루 오르고 금요일 이틀 만에 1, 2차 목표가를 거의 다 갔다 온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 주춤하는 가운데서도 종가상 5일선은 지켜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수요일 날에 제가 낮 12시경에 올렸던 중간 점검 영상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을 텐데 종가상 5일선을 지키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주춤하는 가운데서도 종가상 5일선을 지켜줬다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을 발판으로 해서 5일선의 상승 각도가 유지되었고 결국에는 한번 위로 뽑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단기적인 흐름, 단기 추세, 그 추세가 유지되려면 주가가 주춤하는 가운데서도 5일선의 우상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5일선의 상승 각도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주식학개론 요즘에 계속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5일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에는 5일선 관련돼서 계산하는 과제도 드렸었고요. anyway,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제 채널 재생 목록에서 지난 목요일 올렸던 주식학개론 꼭 보셔야 합니다. 화이팅! 그리고 만약에 이게 1, 2차 목표가를 거의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지금 뭐 수급도 괜찮아요. 그쵸? 투신 3일째, 사모펀드 이틀째, 금융투자도 이틀째 수급도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긴 한데 윗꼬리가 달렸고 시장의 분위기는 녹록치 않고 그래서 큰 욕심 없이 뭐 다 파셔도 되고요. 가져가신다고 하면 그냥 조금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목표가 갔다 왔고 2차 목표가 금요일의 고점 강하게 빠른 시일 내에 강하게 돌파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유닛 테스트입니다.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DDR5 관련주이고 수급이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좀 오른 부분이 있어서 만약 들어가시면 반만 들어가시라고도 했고 수요일에는 월화 흐름이 좋은 모습은 아니고 또 종가상 15,000원 말씀드렸던 가격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뭐 다 팔았어도 되지만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비중은 적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중간 점검에서도 말씀드리기를 기관 수급을 보면 수급 봐볼게요. 연기금만 좀 나가는 모습이라고 보인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목요일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봐볼까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기관이 들어왔었던 모습을 봐볼까요? 이런 수급입니다. 그쵸? 네. 정말 보세요. 뭐 연기금 좀 들어왔지만 연기금은 다 나갔어요. 근데 조금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보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할 때 보세요. 주가가 상승할 때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왔었던 거죠. 근데 보면은 연기금만 뭐 거의 다 뭐 더 나갔을 뿐이지 뭐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장에서 한 번 더 DDR5가 크게 이슈가 되거나 물론 DDR5는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중장기적인 이슈예요. 그리고 IT 종목이 움직인다면
상승시 크게 들어왔었던, 지금 살펴봤던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의 경우는 여전히 지속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15,000원 이상으로 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수급을 보면 이제 연기금이 매도 900주 매도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매도 규모가 물론 7월 마지막 주 또 다시 한번 내놓을지 어떨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크게 줄어든 것을 크게 줄어든 모습, 그리고 기술적으로 21선과 61선이 함께 올라오면서 지금 거의 13,900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현주가 아래에 그냥 거의 뭐 모든 대부분의 이평선들이 지금 거의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촘촘히.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뷰 첫 번째 종목인 네페스처럼 유닛 테스트 역시 7월 마지막 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시기여서 혹시 조금이라도 보유하신 분은 반등 시 매도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매우 오랜만에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다는 거, 목표가 2만원짜리 레포트가 나왔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수요일 영상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오늘 처음 그 누군가가 딱 봤다면 뭐야? 좀 여기서 크게 밀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연기금만 빠졌지? DDR5 계속 관심 필요하고 오케이. 관심 종목 일단 넣어두고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는 변곡점 시기다. 아시겠죠? 네, 화이팅. 네 번째, 삼성전기입니다. 수요일 낮 12시쯤에 중간 점검 할 때만 하더라도 13만원 초반이었거든요. 5일선 부근이었어요. 캔들상 음봉이었고요. 근데 오후에 뽑으면서 추세선 볼 수 있는 14만원 돌파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 주간 놓고 보면은 뭐 종가상 한 5% 상승했고 장중 뭐 고점까지 따지면 한 10% 상승했었는데 한 주 메이저, 외국인과 기관을 우린 메이저라고 부르죠. 한 주 기간 누적으로 보면은 7월 넷째 주 외국인이 186억을 샀고요. 기관이 금요일 좀 팔아서 746억을 샀습니다. 그 중에 연기금이 약 280억 정도를 매수했고요. 둘이 합쳐서 한 930억 원 수준 매수한 거죠. 그쵸? 예. 뭐 괜찮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윗골이 살짝 달렸어요. 그쵸? 윗골이 달렸는데 전고점 수준 여기죠? 전고점 수준에 어깨 이상까지 상승했었기 때문에 밀릴 수는 있었어요. 뭐 특별한 악재가 없었어도. 그러니까 크게 염려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봉에서도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가상 5일선은 지켜내려는 모습. 5일선의 상승 기울기, 상승 각도는 크게 꺾이지 않은 점 긍정적이고, 일봉의 모습이 좀 별론데 좀 아리까리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월봉을 봐볼까요? 네, 4개월째 4, 5, 6, 7 4개월째 캔들상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핑크색인 20MA가 6월부터는 하락에서 5월까지는 하락이었는데 6월부터는 하락하던 20MA가 우상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흐름 놓고 보면은
큰 악재만 없다면, 진짜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만 없다면 그냥 13만원 전후로는 이제부터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흐름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일봉만 볼 게 아니라 주봉, 월봉까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월봉의 흐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삼성전기가 애플이 올 가을 출시할 아이폰 12, 아이폰 12 시리즈의 카메라 렌즈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복수의 외신 및 증권사 레포트가 있어서 리뷰 형식의 핫스팟 형식의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기가 애플로 이제 들어갑니다 라고 애플이나 삼성 관계자가 얘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연성 측면에서는 가능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 3개 더 말씀을 드렸죠. 관심주로 넣으세요. 넣어 놓으시면 관종에 추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종목 기억하세요? 하나가 해성 옵틱스였고요. 그런 이슈가 있어서 목요일날 무려 11.7% 상승했던 거였고, 그리고 또 뭐였죠? 액트로. 그래서 목요일날 10% 상승을 했던 거였고, 물론 그 전에도 상승했습니다. 거래 터졌고요. 연기금 투신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아무튼 해성옵틱스 액트로, 또 옵트론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옵트론텍은 그래서 목요일날 25% 상승했고요. 금요일날에도 2% 상승했습니다. 제가 삼성전기 애플과 관련돼서 그 영상을 목요일에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소개해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이 3개의 종목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개의 종목 흐름까지 보는 이유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있는 거다. 삼성전기 관계자나 애플 관계자나 이제 삼성전기랑 이제 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두 쪽에서 얘기 안 했으니까 진짜 어찌들 진짜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개연성 측면은 분명 가능한 거고, 외신도 복수의 외신이 얘기를 한 거고, 시장에서도 이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요일 오후에 애플의 신형 아이폰 1, 2의 출시가 한 달은 늦어진다는 뉴스가 목요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춤한지 모르겠지만 anyway 제가 13만원 이하에서 소개했었을 때의 내용, 이후 리뷰 내용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년간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 매수해 왔고, 그 매수 단가가 크게 낮은 것도 아니고, 향후 MLCC 모멘텀, 이재용의 부산 사업장 첫 방문 등 곱씹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5번째 종목은 사마 콘덴서입니다. 7월 넷째 주 한 주 동안 큰 반등도 없었고요. 한 4% 정도 하락했습니다.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종가상 54,500원은 지켜져야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종가상 못 지키면 다 팔거나 비중 축소 조절 고려해야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 5월 17일 까지의 모습, 수급 등을 보고 종목을 뽑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수급에서 보면 특히 연기금의 입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은 7월 넷째 주 흐름을 보면, 그쵸? 17일 금요일날 42,000주 사고, 월화 수목금, 화요일날 조금 팔고,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은 이제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제가 골랐을 때부터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금융투자도 보시면 큰 수량은 아니지만 7월 넷째 주에 오히려 조금 더 7월 셋째 주에 비해서 수량을 늘리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추세에 있어서 중요한 하늘색 60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점 긍정적이고요. 결국 네페스, 유니테스트처럼 사막 콘덴서 역시 7월 마지막 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염두해야겠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삼성전기가 움직이면 시간차는 있겠지만 그게 2주일이 될지 2달이 될지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 시간차는. 근데 MLCC 비중이 높은 사막 콘덴서도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큰 그림에서 열어두시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종목 5개에 대한 리뷰는 마쳤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전에 드렸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6시에 돌아오는 한 주 수급 관심주를 소개해 드립니다. 댓글에서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꼼꼼히 1, 2차 목표가 조정이 나왔을 때 다 팔거나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하는 가격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주식 다양한 채널들이 많은 것은 아는데 제가 그 영상들은 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뭐 이렇게 막 종목 소개하는 영상 1, 2차 목표가 막 손절매 가격까지 제시해주는 곳이 있긴 한가요? anyway 그래서 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소개해드리고 꼼꼼히 살핀 다음에 수요일 낮에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낮에는 중간 점검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토요일에는 마지막 리뷰까지 하죠. 어쩌면 사실 토요일 마지막 리뷰는 매우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전에 일요일, 수요일 두 번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마지막 리뷰에서도 이처럼 길게 설명드리는 것은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선 저의 여러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이고요. 댓글만 봐도 100%는 아니지만 그분의 성향, 지금의 상황, 주식 경력까지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상승할 때야 뭐 그렇다 쳐도 주가가 조정 나올 때 손절매가 필요한 가격은 꼭 지키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하고 하루 이틀 만에 급등이 나올 때도 있고요. 반대로 매도하고 나니까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시장에서 최고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 몇 분 만에 상한가 부근에서 거의 20%까지 하락한 종목도 있고요. 주식시장은요, 좋은 일, 안 좋은 일들이 시시각각 발생하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총성 없는 전쟁의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이런데 제가 그래도 도움이 되시고자 단기적인 시각, 중장기적인 관점, 시장에서는 알 수 없는 쉽게 찾기 어려운 모멘텀 등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매일매일 매시간 리딩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중에 시장이나 종목의 흐름이 갑자기 크게 변할 수도 있는데 빠른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 막 구독자 수가 뭐 10만 명 넘고 그런 분들은 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또 뭐 다른 SNS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막 하시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주식 좀 하시는 분이라면 뭐 이게 갑자기 장중에 흐름이 바뀌면 안 되겠다. 일단 팔고 보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 생각하자. 이렇게 빠른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게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힘들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비중을 줄이거나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가격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히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7월 25일 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경마장도 못 가고요. 사행성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돈마저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2200이고요. 코스닥이 800까지 왔습니다. 대응할 종목들은 여전히 많다고 생각되지만 큰 흐름에서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주식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큰 욕심을 내기에는 좀 주식 코스피 2200, 코스닥 800까지 왔는데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저 역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 토요일에요. 저녁에 구독자 수 1000명을 넘겼습니다. 매우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근데 그날 밤 큰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일요일 새벽에 잠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강원도로 출발해야 되는 관계로 기쁜 마음과 슬픈 마음 두 개를 끌어안고 토요일 자정이 넘고 새벽까지 일요일에 올렸던 2개 영상, 수급관심주와 주식각개론, 또 월요일 매일 아침 올리고 있는 월요일 10분 아침 시황까지 3개 영상을 모두 찍고 예약 기능으로 올려놓고 갔습니다.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독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느낌을 저 스스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장지까지 갔다가 오후에 서울 와서 좀 자고 저녁에 또 해상풍력 영상을 올렸었죠. 뭐 두산중공업 정말 많죠. CS윈드, 삼강 MNT, 대한전선 등등 관련된 영상 올렸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튜브 채널 제가 주식을 연구하고 찾아내는 것을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대학교 때도 주식 동아리였었어요. 물론 서예 동아리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주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처음 드립니다. 한쪽만이 아니라 영상을 올리는 저도,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 모두가 서로 각자 노력하면서 모두가 성장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모양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